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로 살게야. 안녕, 반가워. 난 게으른이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신이 가진 파이코인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파이코인을 받는 매장 위치 정보를 알고 싶고 내 주변 사람과 P2P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이소라는 검색을 치고 앱이 나오면 설치해서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애플 iOS 버전은 현재 개발 중이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단톡방이 있어. 소득자유 채널이고 파이소 블록체인 기술정보 팩트체크 끝장 토론 검색 대행 부자되자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단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유롭게 반말로 소통했으면 좋겠어. 왜? 여기는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이번 영상은 파이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팩트체크도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검색, 정보 확인을 위한 검색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형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 자, 우선 우리가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돈이겠지. 돈이 된다는 소리에 우리는 파이를 하고 있는 건데, 파이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 이건 아무도 몰라, 지금. 누군가 파이의 가격은 뭐 1파이에 314 159예요. 누구는 1파이에 1불이에요. 누구는 1파이에 314달러예요. 누구는 1파이에 뭐 6,700달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의견일 뿐이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곳은 아무도 없고, 파이 가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개발자인 우리 콜라 형도 가격을 몰라. 가격을 100%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다. 믿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가격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이 파이코인 가격을 왜 얘기하느냐? 나 나름대로 희망 회로도 있고 나 나름대로 부정적인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뭐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을 다 얘기하고 의견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 자, 그럼 먼저 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낮은 가격, 즉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누구는 뭐 1파이에 뭐 31만 4,159달러, 즉 뭐 하나로 지금 한 약 4억 정도 되는데, 중국 쪽이랑 뭐 나이지리아 쪽 일부 지역에서 1파이에 314,159달러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 혹은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가격인 1파이에 1불 1달러 내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혹은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 뭐 0. 뭐 0 몇 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처음 알아볼 거는 1파이에 1불 이하 혹은 낮은 가격에 책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의견을 갖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일단 거래소를 열어서 한번 보여줄게. 업비트 거래소고, 내가 총 매수한 금액이랑 평가액이랑 이거 다 나오네.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액이 마이너스 20이네. 30%. 조금 하고 있어. 조금. 나는 코인을 조금 하고 있는데, 코인을 나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뭐 주식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확률 게임이라서 그래. 50대 50 확률 게임이라서 나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단타, 즉 그래프만 보고 뭐 단시간에 이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맞추는 그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시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코인이나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그런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불로소득,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코인을 조금 하고 있고 주식도 조금 하고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주식과 코인은 도박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거기에 돈을 넣고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주식하는 사람, 코인하는 사람을 도박하는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 나는. 나 스스로 주식이나 도박을 경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접근을 하고 있어. 자, 아무튼 뭐 나는 갑자기 내 코인이 얼만큼 있는지 보여주게 됐네. 이건 내 용돈으로 하는 거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지. 이건 내 용돈이야. 아무튼 그렇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네. 리플 있으니까 먼저 보여줄게. 잘 알겠지만 파이코인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포크해서 사용하는 메인넷을 갖고 있어. 포크했다는 거는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 음식 먹을 때 쓰는 포크 있지, 찍는 거. 그거랑 똑같아. 이걸 찍어서 복사한다 이게 아니라 포크에 있는 이 갈래처럼 한 갈래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뭐 BTC 라이트인가? 뭐 라이트코인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사용하는 코인들도 많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처럼 SCP라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포킹해서 쓰는 것이 파이 네트워크다. 원래대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리플이라는 것을 개발한 잭 맥켈럽인가? 아마 그 사람일 거야, 개발자가. 리플을 포킹해서 스텔라 루멘이라는 것을 포킹해서 만들었고, 이 스텔라 루멘을 다시 포크해서 만드는 게 파이 네트워크야. 근데 뭐 지금 스텔라 루멘의 CTO이자 그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뭐 창업자인 그 잭 맥켈럽이 스텔라 루멘은 지금 리플과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진보했고 많은 기술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시간 흐름상으로는 그래. 리플을 포크해서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고, 스텔라 루멘을 포크해서 스텔라 루멘이라기보다 스텔라 루멘이 쓰는 SCP 프로토콜을 포킹해서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흐름이. 자,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와 유사한 스텔라 루멘과 리플의 가격을 먼저 볼게. 그러면 리플은 지금 453원대를 갖고 있다. 리플을 눌러볼게. 자, 리플 정보를 보면 총 발행 한도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개지, 그지? 많이 들어온 숫자지, 그지? 파이코인도 1000억 개를 발행했어. 자, 그럼 리플이랑 루멘이랑 파이랑 뭐가 다를까? 리플은 이게 퍼블릭 네트워크가 아니야. 즉 리플 재단에서 혹은 리플 업체에서 지정한 사람 혹은 여기서 허락한 노드만 운영을 가능해. 노드가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 노드를 운영해. 리플 또한 블록체인이니까 분산 원장 노드를 많이 운영해서 분산 원장을 운영하는데, 이 노드를 내가 실행을 하려면 리플에서 지정한 사람 혹은 리플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 스텔라 루멘과 파이는 뭐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아니라 퍼블릭 네트워크, 퍼블릭 체인이지. 즉 나도 지금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이나 파이 네트워크에 노드를 돌리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돌릴 수 있어. 자기 컴퓨터로. 그래서 이게 다르다. 리플은 프라이빗 네트워크고 스텔라 루멘과 파이는 퍼블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길 리플의 미래보단 스텔라 루멘의 미래가 더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뭐 최근에 1세대 코인이지. 뭐 BTC,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이 ETH인가? 이더리움에서 쓰는 코인은 이더지, 이더. BTC, 비트코인과 이더 1세대 세대를 좀 구분하자면 BTC, 비트코인은 1세대,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채굴하는 방식과
이더리움은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씀과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해서 DApp이라는 탈중앙화된 앱을 같이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형식으로 키워졌지.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로 구분하는데 이 세대도에 따라서 뭐 의견이 분분한데, 내가 이 1세대, 2세대를 얘기한 이유는 1세대, 2세대 모두 POW 작업 증명 방식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다, 혹은 1%만 이 코인을 독점하고 있다. 1%만이 뭐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와 다르게 스텔라 루멘이나 파이와 같은 그 SCP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코인들은 POW랑 채굴 방식이 채굴 방식이 아니라, 채굴 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합의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SDF라고 하지. 스텔라 SDF인가?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인가? 스텔라 루멘을 뭐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 수장이 막 그 미국의 청문회 같은 데 가서 막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막 연설을 해. SCP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처럼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 즉 분산 원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지, 막 청문회에서. 자, 그래서 요점은 뭐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특별히 그냥 어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리플은 그렇다. 그리고 자, 그럼 스텔라 루멘은 어디 있냐? 스텔라 루멘을 좀 찾아볼까? 스텔라 루멘 XR 뭐였지 그 코드가? 스텔라 루멘 찾아볼까? 스텔라 루멘 나오지? 시세. 스텔라 루멘은 140원이네. 140원까지 떨어졌네 지금. 차트 보자. 차트를 많이 뜬다. 1000원까지 봤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많이 갈 때는 뭐 900원대 이렇게 올라갔었네. 현재는 시세가 144원에 있어. 자, 정보를 보면 여기 있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500여 개 지금 500억. 500여 개. 총 발행한다고 지금 500여 개를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보자. 여기 보면 기술적 특징에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채굴보다는 합의에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리플 400원대, 스텔라 루멘 140원대. 자, 리플 400원대고 스텔라 루멘은 지금 한 140원대야. 자, 파이코인과 유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그 중에서도 더 가까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스텔라 루멘, 파이코인이 포크한 스텔라 루멘의 가격은 140원이야. 자, 스텔라 루멘이 140원인데 파이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어? 그치? 우리가 보는 기준은 스텔라 루멘이 이 정도이면, 유사한 코인이 이 정도면 파이코인의 값어치도 그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스텔라 루멘이나 리플과 유사한 기술 수준이라고 봤을 때 파이코인이 갖는 장점은 역시 생태계에 있다. 생태계.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더더욱 커진
코인이 있지. 그 코인이 ETH, 이더리움의 이더의 가치가 엄청 폭발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 다음 2등이지. 2대장이지. 그지? 이더리움이 뜬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 ERC20 이 ERC20 표준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적용한 토큰, 즉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을 많이 발행하고 그 토큰을 이용한 디앱들도 많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더리움의 가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쓰는 이더의 가치 또한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줬지. 즉 그래서 파이도 이더와 같이 물론 스텔라 루멘이나 리플과 같은 SCP 합의 프로토콜을 가지지만 이더리움과는 다른 프로토콜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이지만 발전 방향은 이더와 같이 디앱 등 관련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키움으로 인해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같이 올라가게끔 하려는 전략인 걸로 보여져. 그래서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보다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4천만 명에 근접하는 공식적인 지금 발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3,500만 명까지만 나왔지. 3,500만 명 이상 되는 파이코인 채굴자, 보유자 등 전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파이코인 보유자들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자,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들어서라도 그래서 결국은 1파이는 1불 1,000원 내외로 책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야. 이건 의견이고 나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1파이에 1,000원 정도로 합의 가격이 책정될 거다. 혹은 그 이하, 혹은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가치 조작하지 마라. 파이코인 네임밸류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등등 네거티브적인 비방이나 비판을 많이 하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더 높을 거니까 괜히 낮은 가격으로 조장을 해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었나? 파이코인의 가격, 즉 파이코인의 시장 가격은 생태계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담합이라던가 그게 안 돼. 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숫자, 해당 코인의 가격은 상장소, 즉 누군가 아무리 1파이에 얼마요 라고 떠들어도 자본주의 사회가 보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결국은 상장사에서 나오는 현재 가격을 볼 거라고. 내가 아무리 1파이에 1,000원이에요 라고 해도 상장되는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야. 그럼 1파이 가격은 100만원인 거야. 혹은 역으로 반대로 1파이 가격이 4억이에요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상장되는 가격이 1파이 가격이 만약에 1원으로 상장이 된다. 그럼 1원인 거야. 상장 가격이 1원인데 누가 1억이나 1파이에 4억이나 이렇게 사겠냐고. 물론 이 처음 책정된 가격이 고정되리라는 보장은 없지. 당연히 이 상장된 가격에서 시장의 수요나 공급 논리에 의해서 등락을 반복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은 결국은 지금 아무리 파이코인 가격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보이기도 해. 참 무의미해 보이기도 해.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제 즐겁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뇌피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낮은 가격대에
형성될 것이라는 사람은 그런 의견이었고, 자, 그러면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야만 한다, 혹은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일까? 왜 파이코인은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 파이코인은 1세대 코인들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서, 뭐 영어로는 걔들이 데일리 피플이라고 해. 일반 사람들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을 극도로 높인 코인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자본가들이 시장을 흔들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철학이고, 시작 철학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그래서 그 흔하디 흔한 ICO, 우리나라에서는 뭐 ICO가 금지됐지, ICO를 못하게 막았지. 왜냐하면 하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이더리움의 ERC20, ERC20 표준을 적용해서 토큰을 막 발행한 다음에 백서도 막 각자로 어디서 막 복붙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나 해서 막 가짜로 만든 다음에 ICO 해가지고 먹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ICO를 금지했지. 그래서 ICO를 금지했고, 근데 이게 얘들이 또 꼼수를 써서 IEO라는 걸 하더라고. 최근에는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 해서 우리가 주식에서 얘기하는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기업 최초 공개, 기업 공개랑 같은 거야. 주식은 이제 IPO는 대중들에게 주식을 파는 거고, ICO는 대중들한테 코인을 팔아서 자금을 모으는 거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고. 그럼 이 ICO를 금지하니까 이제 IEO가 나왔어. 이거는 E는 익스체인지야. 상장사야, 상장사. 거래소. 이 거래소들이 코인을 검토를 한 다음에 ICO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대행해서 ICO를 해주는 거야, 즉. 그러니까 난 이건 약간 꼼수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IEO라는 걸 한다고 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파이코인은 ICO를 안 해. 그리고 프리세일이라는 것도 안 해. 즉 뭐냐면, ICO나 프리세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총 1000억 개의 발행량 중에 500억 개를 예를 들어서 ICO나 프리세일로 풀어. 그럼 어떻게 되지? 돈 있는 사람 사겠지. 뭐 만약에 1파일을 1000원에 프리세일이나 ICO를 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1000억 투자해서 막 엄청 끌어모으는 거야, 파이코인을. 그러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다른 여태까지 코인들이 걸어온 절차를 똑같이 걸어갈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파이코인은 ICO도 안 하고 프리세일도 안 해. 자, 그럼 이 1000억 개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앱을 켜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르면 그 누른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이 사람이 네트워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는 얘기해, 뭐 에어드랍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어드랍에 가깝게 파이코인 위키라고 그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바우처라고 해, 바우처. 나는 1파이가 아니라, 나는 하루에 24개의 파이코인을 채굴했어요. 내일도 24개 했고, 어제도 24개 했고, 이 바우처를 받아서, 바우처라는 게 매일 채굴 버튼을 내가 눌렀을 때 여기 쌓이는 이 숫자가 바우처야. 즉 메인넷, 파이코인의 메인 블록체인 위에 이 숫자를 나중에 올려줄 거야. 그래서 즉 바우처지 이게. 이 숫자만큼 너 블록체인 위에 올려줄게. 에어드랍을 하는 거야, 이 숫자만큼. 대신 너는 매일 채굴 버튼을 눌러야 되고, 이걸 왜 누르냐면 너가 로봇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방패 버튼, 이게 방패 버튼이 뭐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방패를 연결하면, 우리는 그 신뢰 그래프라고 하는데, SCP에서 쓰는 뭐라고 하지? 합의 알고리즘 중에 쿼럼 슬라이스라고 있어. 신뢰 조직이라고 해서, 뭐 A는 B를 믿고 B는 C, D, E 이렇게 쓰면 A, B, C가 쿼럼 슬라이스 조직이고, B, E, D가
신뢰 조직이고 CBE가 이렇게 신뢰 조직이다. 그럼 이 신뢰 조직이 이렇게 쌓은 이 그룹은 방패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우리는 코어팀에 제공하는 거고, 코어팀은 이 신뢰 그래프를 기반으로 SCP, 즉 스텔라 합의 메커니즘을 구동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아무나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방패를 연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이놈은 해킹을 해서 이 SCP 프로토콜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신뢰하는 사람이랑 방패를 연결시켜야 된다.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신뢰 그래프를 토대로 파이 노드들이 SCP 프로토콜을 구동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이 신뢰 그래프를 제공을 함으로써 파이의 블록체인이 구동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구동됐는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가 이런 거를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하는 건데,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 근데 계속 난 꾸준히 노력할 거야. 내가 스스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든지, 도대체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SC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찍히는 이 신뢰 그래프, 이 신뢰 그래프를 받아서 어떤 형태로 이걸 이용하는지 등등 동작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아무튼 궁금해해서 뭐 알아볼 거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얘기 막 헛소리가 계속 나오네. 아무튼 그래서 액세서빌리티까지 했나? 아무튼 파이코인은 1세대 코인과의 문제점인 자본을 독점하고 혹은 데일리 피플,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1세대 코인과 다르게, 파이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넓은 분포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코인이 몰리면 안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놨어. 그게 로봇이 아닌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매일 채굴 버튼을 누르고, 방패 버튼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KYC라는 걸 둬서 한 사람한테 한 계정만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돈이 많다고 핸드폰을 뭐 1000대 억대를 산 다음에 파이코인 채굴을 한다고 해서 다 내게 아니게 되지. 나한테는, 나 한 사람은, 게르니 한 사람은 한 계정만 가질 수 있게끔 KYC도 진행하고 있고 등등등등. 파이코인은 한 사람이, 고래가 돈 많은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사항들을 많이 뒀다. 자, 그런데 이런 철학에서 출발한 파이코인이 만약에 1파이의 일불, 더 쉽게 얘기해서 1파이의 1원, 1파이의 한국돈 1원의 가치로 책정이 돼. 그럼 어떻게 됐어? 내가 만약에 100억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억만 있으면 파이 총 발행량인 1000억 개를 다 살 수 있어. 1000억만 있으면. 만약에 1파이의 1원이면. 자, 그럼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지? 파이가 표방하는 데일리 피플, 일반 사람들이 넓은 범위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그렸는데, 1파이가 1원이다. 혹은 그보다 더 낫다. 혹은 유사한 고래들이 금방 이 네트워크를 잠식해버릴 만한 돈을 조금만 쓰면 다 잡아버릴 수 있다. 그 가치의 형성이 되면 파이코인 프로젝트는 망한다고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1파이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314159, 1파이는 4억이 될 것이다. 자, 1파이 4억이면 10파이 40억, 100파이 400억, 1000파이 4000억. 1파이 4억이면 1000개의 파이를 살려면 4000억이 필요해.
자, 그러면 자본가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4천억 가지고 있으면 1,800에 못 사.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자본가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1파이는 4억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건 봐도 너무 심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다. 그래서 막 뭐 타협을 한 게 1파이에 뭐 314불 혹은 뭐 100불 뭐 1파이에 10만원 정도의 가치로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형성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들어. 자, 1파이 10만원이면 계산을 해볼게. 자, 1파이 1십 100 1000만 10만원이면 곱하기 내가 지금 15,000개를 갖고 있거든. 1십 100 1000만 그럼 얼마야? 100만 1000만 1억 10억 1파이 10만원이면 만개에 10억이야 1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10억이야 그러면 10만 개면 100억이겠지. 100만 개면 1000억이겠지. 100만 개, 1000만 개, 1십, 100, 1000, 1000만 개면 1조네. 1000만 개에 1조, 1000만 개, 1000만 1억, 1000만 개 1억 개까지 해볼까? 1억 개면 1조 10조. 1억 개면 10조야. 그러면, 전체 파이 발행량 1000억 개의 0.1%인가? 100억 개 1억이면 1%면 1000억 개 1억이면 0.1%지. 자, 1파이에 10만원이면 파이 총 발행량의 0.1%를 보유하려면 10조 원이 필요해. 10조 원. 1억 개를 가지려면. 자, 그러면 10조 원이 있으면 이 정도로 되면 고래가 흔들지도 못할 수도 있겠네. 계산을 해보니. 자, 이런 논리를 펼쳐. 자, 영상 마무리해야겠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은 이래. 1파이의 1불이나 그 이하로 형성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매우 가깝게 얘기를 해. 야, 유사사례 코인 리플이나 스텔라를 봐도 1,000원을 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수많은 뭐 2만여 개 이상 되는 그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1,000원을 넘기는 코인은 1코인 가치가 1,000원 넘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1,000원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다, 1파이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거다. 왜냐하면 1파이 가격이 낮으면 고래들이나 자본가들이 또 이 파이 코인을 다 휩쓸어 버리고 생태계가 망하기 때문에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내 생각은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두렵다. 내가 가격을 얘기해 버리면 욕먹을 것 같고, 가격보다는 그냥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 나는 파이코인의 가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콜라형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다만 내 바람은 파이코인이 잘 돼서 나도 그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뭐 프로그래밍이고 유튜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소득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게으르게 철없이 살 수 있지. 그런 삶을 바라는데 현실성이 나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하나 파이코인이 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BTC, 비트코인이 나온 지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건 뭐 옛말인 것 같고, 이거보다도 더 일찍 강산이 변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라는 뭐 코인계의 기축통화 뭐 최초라고 얘기하는 이 비트코인이 나온 지 벌써 2, 3년 지났고, 세상이 많이 변했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검증된 바야.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검증됐어. 그리고 만약에 파이코인이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잘 사용되고 잘 구동이 된다는 전제하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보유한 코인은 전무하다, 아무도 없다 라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를 돌려보고,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최초 상장가는 뭐 높게 보는 사람들의 말처럼 너무 낮게는 또 형성이 안 될 거는 같아. 실제로 너무 낮게 형성되면 진짜 ICO를 안 한 이유라든가 프리세일을 안 한 이유,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에어드랍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렇게 파이콘을 나눠주는 의미가 없어진다, 손상된다. 예를 들어서 1파이 상장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으로 당장 내일 상장을 했다고 봐. 그러면 나는 솔직히 15,000원만 있으면 내가 지금 3년 동안 모은 15,000개를 뛰어넘게 돼. 내가 3년 동안 15,000개를 벌었는데, 1원이어도 내가 15,000원만 내면 여태 3년 동안 모았던 거 금방 한 번에 복구할 수 있고, 10원이어도 뭐 15만원이면 여태까지 15,000개, 뭐 100원 정도 돼도 150만원만 투입하면 3년 동안 채굴한 사람보다 150만원 투입한 사람은 15,000개를 금방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이래서 낮은 가격, 진짜 낮은 가격에는 상장은 안 될 걸로 보여져. 나도 그렇게 희망으로 돌리고 있고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 결론이 안 난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다 맞는 것 같아, 양쪽 말이. 나는 결론을 안 지을게요. 뭐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파이코인에 사람이 몰리고 돈이 될 거라는 생각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행태에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의 행태들에 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들 조심하고, 그리고 또 언제나 밝은 시선으로, 균형 잡힌 시선으로 파이코인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정보를 걸러서 올바른 정보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형들도 뭐 자유니까 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함께 그런 시선으로 함께 소득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뭐 오늘 뭐 이렇게 내 얘기를 주저리 했는데, 형들도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면 같이 댓글 달고 반말로, 왜 여기 소득자유 채널이니까 반말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